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한글 이야기예요.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대부분의 문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이런 문자들은 모두 수백 년, 어떤 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변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형태가 잡혔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누군가가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설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자예요.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건 인류 문자 역사에서 정말 드문 일이에요. 아니,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입니다. 이야기는 1443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이었어요.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정확히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까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한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고 그 뜻과 발음을 모두 기억해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오직 소수의 엘리트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양반 계급 관리들, 학자들, 그들만이 글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불평등이 싫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러니까 한글 사용 설명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해석하면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펼 수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세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건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모르는 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다.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못한 게 문제다. 세종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모든 백성이 자신의 말을 자신의 글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443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 끝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완성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글자.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 이름부터가 세종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여다볼까요? 한글의 첫 번째 놀라운 점은 단순함입니다. 24개의 글자만 알면 돼요. 영어 알파벳이 26개니까 비슷하죠? 하지만 한자는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합치면 수천 개예요. 그런데 한글은 24개만 배우면 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24개만 알면 어떤 소리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글로는 스마트폰이라고 쓸 수 있어요. 프랑스어로 크로아상, 크로아상. 러시아어 발음, 일본어, 중국어 다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은 그야말로 유니버설 음성 기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함만이 한글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설계 원리예요.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 발음을 할 때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에 닿는 모양, 그게 기역의 형태예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글자 모양만 봐도 아, 이 소리는 이렇게 내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그럼 모음은요? 모음은 더 철학적입니다. 한글 모음의 기본 세계는 이거예요. 이, 으, 아래, 아.
그리고 이 세 개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래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이에요. 둥근 태양이죠. 은은 평평한 땅, 위는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 요소를 조합하면 나머지 모음들이 만들어집니다.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모두 이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 동양 철학의 핵심이 한글 모음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소리의 예술이에요. 게다가 한글은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합니다. 한자를 보세요. 네모 칸 안에 들어가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 글, 사, 랑 모두 네모 안에 쏙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모아쓰기라고 하는데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음절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이라는 글자는 기역, 아, 이응이 합쳐진 거죠. 이 구조 덕분에 한글은 읽기 속도가 빠릅니다. 눈으로 한 글자만 봐도 한 음절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영어는 구두이라는 단어를 읽으려면 G, O, D를 하나하나 읽어야 하지만 한글은 조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면 바로 인식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인류가 만든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한글이 대단한 건 문자 체계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어의 정신, 그 자체가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뭘까요? 바로 존댓말입니다.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나이, 지위, 관계에 따라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한테는 밥 먹었어? 부모님한테는 진지 드셨어요? 처음 만난 어른한테는 식사하셨습니까?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영어에는 이런 구분이 거의 없거든요. Did you eat? 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쓰니까요. 하지만 한국어에서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게 단순히 복잡한 문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위계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문화였죠. 그 문화가 언어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재미있는 점은 또 있어요. 바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눈치예요. 눈치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리딩 더 룸, 소셜 어너스?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눈치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분위기, 사회적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뭘 원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를 이루는 섬세한 감각이에요. 다른 예도 볼까요? 정이라는 단어.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펙션, 어태치먼트? 비슷하긴 한데 정은 좀 더 깊고 끈적하고 오래 쌓인 감정이에요. 정이 들었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처음엔 별로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 좋아지고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싫어지는 거. 이게 바로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장소에도 물건에게도 정이 들어요. 오래된 가게에 정이 들고 자주 가는 식당에 정이 들고 심지어 낡은 물건에도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해요. 이런 감정, 다른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어 문장 구조의 독특한 점. 바로 동사가 맨 끝에 온다는 겁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하죠. I ate rice. 나는 먹었다 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한국어로 문장을 듣다 보면 끝까지 들어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어제 그 사람을. 여기까지 들으면 뭘 했는지 아직 몰라요. 봤어요? 만났어요? 피했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마지막 동사가 나올 때까지 살짝 긴장감이 흐르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대사 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나 너를. 탁. 다음 화로 넘어가죠. 이 리듬감, 이 타이밍이 한국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볼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한류 덕분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글 자체는 정말 쉬워요. 24개의 글자만 외우면 되니까 보통 하루면 읽을 수 있게 돼요. 진짜예요. 어떤 외국인은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동안 한글을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어 자체는 그게 문제죠. 존댓말, 반말, 미묘한 뉘앙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들. 이런 걸 익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오빠라는 단어. 외국인들한테 이거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오빠는 여자가 남자 형제나 나이 많은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때로는 남자친구를 부를 때도 쓰고 또 친근한 남자 선배를 부를 때도 쓰고. 외국인이 묻죠. 그럼 언제 오빠라고 불러요? 어떤 관계일 때? 설명하기 진짜 어렵죠. 상황과 관계 그리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한국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외국 학습자들은 한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마치 레고 같아요. 24개의 조각만 있으면 세상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의도가 너무 따뜻해서 감동받았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이런 이타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그건 소통의 자유이고 모두가 이해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꿈이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그 꿈의 씨앗,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그 꿈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유산이 되었어요.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일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히 기록된 문서거든요.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료예요. 그리고 한글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키보드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 들어보셨나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타자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영어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키패드는 효율적이고 직관적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한글은 음소문자라서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도 효율적이거든요. 음성인식, 자동번역, AI 학습, 이런 분야에서 한글은 최적의 문자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설계한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한국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글의 천재적인 디자인일까요?
혹은 위계와 예의를 담은 언어적 문화, 아니면 정, 눈치, 오빠 같은 독특한 표현들. 만약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처음에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한국어가 모국어라면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어떤 점을 알게 되면 가장 놀랄 것 같나요? 한글은 단지 문자 그 이상입니다. 그건 소통의 자유이고 모두가 이해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꿈이었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그 꿈의 씨앗, 지금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하는 꽃으로 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그리고 가장 따뜻한 문자.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말하고, 한글로 꿈꿉니다.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